작게 좀냐고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뉴스탑10 제작진도 이 영상 찾느라 오랜만에 시간 좀 걸렸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 오는 11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옥중 회고록을 출간해서 때 아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국민한테 한 말씀 하세요. 국민한테. 최근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나온다고 하던데, 유현정 의원님. 제가 미리 접한 건 아니지만, 미리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전반적인 내용은 자신은 결백하다, 비선 실세라는 거는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참,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최순실이 아니라 최서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농단의 어떤 비선 실세, 최순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이제 본인은 최서원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도 사실은 최서원 씨가 신었던 신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버지 최태민 씨의 어떤 그런 인연 때문에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이 맺어졌고, 그 이후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남편과의 또 어떤 불화, 즉 박근혜 전 대통령 둘러싼 어떤 이견차 때문에 이혼까지 했고, 예. 그 이후에 어쩔 수 떠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이런 현실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동안 재판하면서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확정되면 이제 앞으로 18년을 이제 복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정하는 날 빼고 매일같이 이제 본인이 공책에다 이야기를 썼다고 그래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해명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이 제목을 회오기, 즉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다는 걸 하는데, 지금 나온, 제가 최근 전체를 못 봤으니까 나온 요약만 보면 그렇게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서원 씨 주장 가운데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의혹을 거론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강한 투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게 좀냐고 모든 운동기인을 말씀하고 다들 강요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최 교수님, 조국 전 장관을 요즘 계속 언급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다 모른다 일관하는 그들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부럽기까지 하다. 최서원 씨가 나는 왜 조국 전 장관처럼 그렇게 버티질 못했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최서원 씨가 반성을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말을 보면. 저는요,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의혹들은, 저는 의혹이라고 얘기하는데, 의혹들은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이 많습니다. 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데 본인이 했던 일은 국정농단입니다. 비선 실세로서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저걸 비유하면서, 제가 볼 때 비유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현 정부가 조국 전 장관을 비유하면서 본인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는 오더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서원 씨 관련돼서 비선 실세나 국정농단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고 모든 국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이걸 끌어와가지고 본인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이 생각해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있다면 그냥 그걸 비판하면 돼요. 그걸 끌어와서 본인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도 결백하면 나도 결백하다 이런 그런 거 식인 아닙니까?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본인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의 개인적 이익도 챙겼고, 그 다음에 국정의 많은 부분에 개입을 해가지고 아무 그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되고 드러났는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지 국민들의 분노만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서원 씨가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맹 비난하며 저격한 배경에는요, 아마도 자신의 딸 정유라 씨
입시 비리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서 그동안 오래 버텼는데 귀국 결심한 이유 뭡니까?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학점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박민식 의원님, 최선 씨 입장에서만 보면 본인 주장이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한테, 정유라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고 조민 씨한테는 지금 똑같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는데 이게 지금 나와 조국 전 장 이슈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측면을 계속 거론하는 겁니다. 무슨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 제가 저희 이제 뭐 지역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듣는 이야기, 이제 장사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 이제 우스갯소리죠. 정유라는 엄마를 잘 못 만나서 저렇게 되었고, 이제 조민입니까? 그 조국 장관의 네, 조민 딸, 씨죠. 조민은 아빠를 잘 만나서 저렇게 된 것이다. 근데 일반 서민들이 하는 좀 목소리지만 저는 여기에 상당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뭐 최서원 씨를 제가 뭐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서원의 그 딸과 조민을 비교하는 그 항변에는 예. 저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다 똑같은 입시 비리인데 이제 그 정유라는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관련된 교수들도 뭐 구속이 되고 했는데 그에 비해서 조국 장관의 딸은 표창장 위조다, 또 뭐 장학금 문제다, 뭐 대학 입학 또 의전원 입학 이런 거 관련했을 때 상당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관대한 대접을 받았다. 뭐 수사 절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죠. 예. 이 조국 전 장관 끌어온 거 말고도요.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진작 떠나서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최 씨를 대해서 언급한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밥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구장시장 이 얘기 잠깐 중간 정리해 볼게요. 왜냐하면 네. 조 전 장관 언급한 거 말고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키러 이혼하고 투명인간 됐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혼한 것보다 자기는 비선실세 아니고 뭐 투명인간처럼 행동했다. 뭐 이거에 방점을 찍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증거가 차고도 넘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고 싶은 거죠. 또 자기 합리화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저런 책을 쓴 거고 뭐 책을 펴낼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전해진 몇 가지 사안만 놓고 보면 예. 여전히 최순실 씨는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또 국민이 지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왜 국민들이 그렇게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노했는지.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성찰해서 만약에 책을 펴냈다라면 조금이라도 이 최서원 씨를 이해하는 국민이 늘어났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통령 곁을 지키려고 이혼했다, 뭐 투명인간처럼 지냈다. 투명인간처럼 지낸 사람이 그 부속실장이 녹음한 그 파일에 있는 그 음성처럼 인사에 개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잠잠해져 있는 어떤 국민의 분노를 다시 끌어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서원 씨에게 맹비난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인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들어서기 전에
취재진 앞에서 조 전 장관 이례적으로 입장을 길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흘린 촛불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조국 전 장관 주장은 언론이 검찰 얘기만 받아쓰지 말고 본인 입장 그리고 기계적으로 5대5라도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이 얘기를 왜 한 겁니까? 글쎄요, 지금 다 본인 이야기하는 거 다 중계해 주지 않습니까? 언제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한 거 언론에서 중계 안 한 적 있나요? 다 그 국회 앞에서 뭐 이야기할 때, 청문회 할 때 그 생방송 다 했습니다. 1시간 넘도록 그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기자회견 정말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대통령 기자회견 빼놓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는 세상에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다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 출두할 때마다 또 법무부 나갈 때마다 본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언론들 다 보도했습니다. 근데 뭘 기계적으로 보도 안 했다는 건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에서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재판하면 본인도 거기에 대응하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 입장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면 언론이 당연히 써주죠. 근데 이야기를 안 해놔놓고 이걸 왜 나 이야기를 안 써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언론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의혹에 대해서 입증이나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본인 주장을 어떤 면에서 언론에 다룰 때도 어떤 이제 검찰의 주장은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기들 조사한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검찰 주장으로 실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도 거기에 맞게끔 그거에 뭐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해서 해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재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인은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종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나도 특감반 반원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이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위에서 압력을 넣어서 결국 본인들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언론을 향해서만 계속 지금 기계적으로 중립 유지하라? 직립 유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실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최순실 씨, 최성원 씨 관련 얘기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얘기 분석을 해봤습니다.